오늘의 기후가 준비한 건강한 먹방 기후 미식회 시간인데요.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바닷속의 생물 이름 맞히기입니다. 이 생물은 연체동물이에요. 다리가 10개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물을 뿜어내는데요. 울릉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이게 많이 잡혀서 최대 여름 특산물 축제로 땡땡땡 축제가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이 생물은 어떤 생물일까요? 1번 쭈꾸미, 2번 오징어. 땡땡땡 축제여서 세 글자다 했는데 쭈꾸미도 세 글자고 오징어도 세 글자네요.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요즘 인물이 빠지는 사람을 스스로 좀 오징어 같다, 우리가 자기 얼굴을 두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오징어가 됐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생물을 말리면 납작하고 볼품이 없어서 그 모습을 빗댄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바닷속에 사는 다리가 10개인 연체동물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먹물을 뿜어내는데요. 울릉도에서 이게 많이 잡혀서 여름마다 땡땡땡 축제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생물을 삶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습니다. 다양한 요리법으로 식탁에 오르는 이 생물은 무엇일까요? 1번 쭈꾸미, 2번 오징어. 제가 힌트를 드리다가 막 말씀드린 건 진짜 힌트를 드려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쭈꾸미, 오징어. 둘 중에 어느 건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할 때 정답을 얘기하니까 1부 인터뷰를 잘 들어보시면은 정답이 계속 나올 겁니다.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기후 미식회는 제철 음식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음식 탐험가시죠.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 또 어디 다녀오셨는지, 또 어떤 맛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지난주 내내 울릉도와 독도에 있었습니다. 와, 울릉도 독도는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정말 여러분들 울릉도를 가시려면 진짜 사계절 다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계절을 다 다녀보고 있는데 6월이 너무 좋네요. 그 6월이 선생님, 근데 저는 울릉도 여행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몸살을 하더라고요. 이 교통편이 힘들어서. 선생님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저는 이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강아지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후포로 차를 타고 가가지고 차를 싣고 그렇게 크루즈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보통 그렇게 울진 후포항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포항에서 들어가는 크루즈가 있고 강릉에서는 쾌속선이 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쾌속선은 차를 못 싣고 가가지고 이번에는 울진에서 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네. 울릉도를 가셨던 거네요. 지난번에 서해에 가셔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 해주셨었는데 이번 지금 울릉도 6월에 여행 가기에는 정말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수도권은 좀 불볕 더위가 있었거든요. 울릉도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네, 저희 있는 동안에도 서울 너무 덥다는 소식 들었는데 울릉도는 진짜 그냥 화창하고 초여름? 정말 딱 초여름 날씨였어요. 그래서 진짜 노을이 너무 이쁘고 온 진짜 주변이 초록초록 해가지고 눈이 너무 정화된다 그래야 되나? 바다도 푸르고 산도 푸르고 저만 너무 좋다가 왔네요. 하늘도 파랗고 그러셨군요. 네. 울릉도 독도가 지금 바다 수온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던데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네, 그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지금 모든 바다가 수온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안에 생태계가 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뭐 많이 잡히던 것들이 안 잡힌다라는 이야기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다른 바다에서도 늘 듣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제주도에서 남쪽 그 뭐라 그럴까 동남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막 알록달록한 고기 보이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열대어들이 올라오는 네. 그 역시 선생님 어디를 가시나 항상 저희가 항상 궁금한 것 음식 탐험 가시니까 울릉도 특산물이 뭐가 있었는지 어떤 게 맛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울릉도는 정말 여러분들 가면은 맨날 다 똑같은 거야라고 하시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조금만 제대로 알고 보면 완전 보물섬이에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육지에서 한 번도 드셔보지 못한 그런 걸 드실 기회가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조사하고 발품 찾아서 가시기를 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일단 뭐 울릉도 하면 오징어가 유명하니까요. 네, 오징어, 울릉도 오징어. 네, 저희가 갔을 때도 울릉도 오징어 잡으러 나간 배들이 바다에 엄청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 어화라고 하는데요. 네. 울릉도 바다는 밤이 되면 저 멀리 막 불빛이 이렇게 쭉 돌거든요. 그게 물고기어 불화를 써가지고 음, 물고기를 잡는 그러니까 오징어를 잡는 음, 배들이 밤에 불을 밝힌 장관이에요. 네. 그래서 오징어를 잡으러 나가시는데 예전보다는 동해에 오징어가 안 잡히는 건 사실이라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울릉도만의 음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많이 배우고 먹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울릉도는 특산물이 오징어니까 오징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오징어 요리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시면은 보통 오징어 회나 오징어 통찜 같은 거 되게 많이 드실 수 음, 있고 음. 특히 저동항에 새벽에 그런 업한장이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데서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도동항에 회센터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싱싱한 오징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드시는 거는 이제 동해에서도 드실 수 있으니까. 근데 아하. 또 네. 식당에 가면은 오징어 내장탕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네. 오징어의 내장이 여기는 오징어가 워낙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가지고 네. 오징어 내장으로 만드는 음식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중에 오징어 내장을 크게 흰 창과 누런 창으로 나뉘거든요. 음. 흰 창은 생식기라고 보시면 되고 누런 네. 창은 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흰 창을 말갛게 뭐 호박 같은 거 썰어 놓고 탕을 끓여요. 그래서 아침에 해장 한 그릇 하시기 진짜 좋은 그런 그냥 깔끔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누런창은 그 누런창만 싹 모아가지고 젓갈을 담근 다음에 1년 내내 두고 드시면서 그걸 쌈장을 만들기도 하고 찌개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어허.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로푸드 웨이스트 음식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오징어를 엄청나게 수탈을 해 갔대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징어는 들어오자마자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빼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살은 말려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고 남은 내장을 이분들이 드셨던 건데 그거를 음. 되게 현명하게 이게 뭐 또 굉장히 맛있는 단백질 원이니까 버릴 수 없었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발효해서 드시고 탕후루 드시고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워낙 오징어가 비싸게 잘 나가니까 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오징어로 뭐 대학 보내고 하셨다니까 음. 또 팔아야 되면 그거 먹기 아까우니까 또 이제 네네. 내장으로 많이 드셨대요. 아. 그러니까 오징어의 살은 외지로 팔고 울릉도 네. 계시는 분들은 오징어 내장으로 탕을 끓여서 드시고 젓갈을 담가서 드시고 그랬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아. 살도 드셨겠지만 네.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귀했다고 음.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먹어보니까 내장이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전국을 다니시면서 정말. 네 새로운 네
새로운 향토 음식을 항상 발견해서 전해주시죠. 아, 네,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는 아 음식이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네, 어떤 맛인가요? 오징어 내장탕이? 내장탕은 여러분들 되게 좀 쉬운 맛이에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 식당에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좀 네. 아쉬운 거는 누런창 쌈장이나 누런창 찌개는 이제 잘 팔질 않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따뜻할 때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이게 좀 식으면 뭐라 그럴까요? 쿰쿰한 냄새가 난다 그래야 냄새 되나? 때문에. 아, 네. 그래가지고 조금 슬픈 별명이 있기도 하고. 어떤 여기 별명일까요? 이 이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네. 아, 똥창찌개라고 하는데요. 그 어, 색깔이 네. 똥색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미식회가 네 여쭤본 제 잘못입니다. 청취자 네. 여러분. 네. 하지만 맛이 너무 있다는 거. 아하. 오늘 기후 미식회에서 음식 탐험가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이 울릉도 독도에 가셔서 6월을 보냈는데 거기서 봤던 오징어 여러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주시고요. 2부에 이어서 장민영 선생님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부 끝곡은 빠콩님 듣고 계신가요? 뉴진스의 버블검입니다. 착한 밴드 이든이 불러준 귀여운 북극곰 로고송으로 2부 시작합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오징어 얘기를 했더니 여기 5594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오징어는 숙회로 먹을 때 제맛이에요. 우리 아이가 오징어 숙회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요즘 오징어 물회가 나오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오징어 물회 꾹꾹 드세요. 더위가 싹 가십니다. 그러셨고요. 5257님은 새싹 문자로 치아가 안 좋아서 딱딱한 거 못 먹어요. 오징어 좋아하시다가 못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한종애님, 오징어는 서민 어류였는데 요즘은 너무 비싸져서 안 먹게 돼요. 오늘 오징어 얘기 많이 들어서 참 좋네요. 그러셨고요. 6114님도 치아 때문인가요? 가격이 올라서인가요? 오징어 저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구경만 해요. 그러셨네요. 네. 2부에서도 장민영 대표님과 음식 탐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퀴즈 정답부터 마치고 갈까요? 바닷속에 사는 다리가 10개인 연체동물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먹물을 뿜어대는데요. 울릉도에서는 이 생물이 많이 잡혀서 해마다 여름이면 땡땡땡 축제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걸 삶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습니다. 다양한 요리법으로 식탁에 오르는 이 생물은 무엇일까요? 이거 헷갈릴까 봐 저희가 힌트를 과감하게 그냥 막 드렸습니다. 1번 쭈꾸미, 2번 오징어. 네,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오징어입니다. 네, 오징어. 여기 빠콩님이 울릉도 하면 호박엿 아닌가요? 그러셨는데 호박엿을 튀겨 먹진 않으니까요, 우리가.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오징어 얘기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함경용님이 오징어 내장탕 맛있죠. 해장국으로도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버릴 게 없는 오징어. 딱딱한 묵을 씹는 맛이죠.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 딱딱한 묵을 씹는 게 이게 말씀하신 오징어 내장을 탕으로 끓이거나 하면 그렇게 되나요? 오징어 내장은 탕으로 끓이면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그러면은 뭐가 딱딱한 묵을 씹는 맛일까요? 함경영님. 네. 버릴 게 없는 오징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선생님 장민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제로 웨이스트 푸드죠. 버릴 게 없는. 여기 울릉도까지 가셔서 뭔가 오징어를 활용한 남다른 요리법도 전수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 싶은 오징어 요리법이 있다면요. 그게 바로 오징어 그 찌개 쌈장이었어요. 제일 특이하고 네. 다른 동네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아마 다른 분들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된장이랑 누런창을 넣고 이렇게 볶듯이 끓이다가 물을 좀 붓고 그 다진 마늘 그리고 매운 고추 넣은 다음에 그냥 끓여요.
그리고 그 얼갈이나 시래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한 번 더 끓여서 국물을 좀 많게 잡으면 찌개, 조금 더 된장을 넣고 쌈장스럽게 만들면 쌈장 이렇게 해가지고 음. 드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 그게 정말 맛있겠다 싶은데요. 근데 네, 우리가 일상에서 오징어 내장을 오징어를 통으로 사면 그 안에 내장이 있겠구나. 맞아요. 아하. 맞아요. 아, 사실은 이게 신선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버려지는 거라 네. 여러분들 신선한 오징어 샀을 때는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활용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서 알립니다. 네. 오징어 내장탕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9330님은 저는 오삼불고기 오징어 튀김 굉장히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오징어 먹물 스파게티는 그 고소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맞아요. 오징어 먹물. 그러네요. 먹물 스파게티도 있었네요. 또 3845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오징어가 비싼 건 안 잡혀서 그런 걸까요? 울릉도 어민들은 그래서 좀 수익이 좋았을까요? 돈을 좀 버셨을까요? 그런데 선생님 보실 때는 오징어가 왜 이렇게 비싸진 것 같나요? 오징어가 안 잡히는 거 사실이고요. 아하, 지금 수온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네. 동해 쪽보다는 태안 서해 쪽이 오징어가 훨씬 많이 나요. 음, 요즘은 그 바다의 지도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오징어로 울릉도에서 돈을 진짜 많이 버셨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옛날에는 그런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서 수탈의 대상이 됐었고 이 네. 섬이 그 네. 다음에는 오징어 가격이 꽤나 비싸게 울릉도 거는 팔려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분들 대학 보내는데 큰 혁혁한 공을 공을 세웠다고. 세웠던, 네, 네. 육지의 황소처럼 울릉도의 오징어가 이제 학비가 되고 그랬겠네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저희가 오징어를 살 때 옛날보다 너무 비싸졌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결국 수온의 변화, 기후 변화 때문에 오징어가 예전처럼 안 잡혀서네요. 아, 그것도 있고요. 네. 더 또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너무 남획을 했죠. 너무 아,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많은 네. 분들이 총알 오징어가 그냥 다른 오징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는데 총알 오징어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살 오징어라고 하는 거의 새끼 오징어예요. 아, 총알 오징어가요. 네, 그래서 네. 조그맣게 그렇게 있어서 총알 오징어라고 해서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팔렸었죠. 그때 아, 마구잡이로 어린 새끼들을 잡아들여서 아. 네, 그래서 남획도 굉장한 큰 문제가 돼서 요즘에는 이제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의식 있는 분들은 총알 오징어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네. 오늘 아셨으니 총알 오징어는 드시지 않는 걸로. 그러게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새끼 오징어를 먹는 거네요. 자라기 전에. 맞아요. 아하. 이게 다른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총알 오징어라고 하는 건 지금 금지돼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래요. 아직도 몇몇 군데에서는 또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사지도 먹지도 않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요. 오징어 가격 오른다고 걱정하지만 수온의 변화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함부로 다 잡아버려서 새끼 오징어까지 그래서 개체 네. 수가 줄어든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울릉도 특산물에서 오징어 얘기를 했는데요. 빠콩님이 호박엿 얘기도 하셨지만 오징어 말고 또 다른 특산물이 뭐가 있나요? 울릉도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특산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네. 바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대황이라는 해조류 이야기 드리고 아, 싶어가지고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대황이요. 네. 음. 대황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려면 미역과 다시마의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울릉도와 독도 바다는 대황숲이 펼쳐져 있어요. 음. 그래서 다른 데서 잘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분들은 대황을 말려서 이렇게 조리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왜 미역 초무침 하듯이 그렇게 반찬으로 내주시기도 하시고 음. 제가 먹어보니까 흰살 생선을 싸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대황으로요. 네, 이걸 그래서 저희가 네, 말씀하세요. 수도권에서도 살 수 있나요, 대황을? 이게 인터넷에서 요즘에 울릉도 음. 대왕이라고 하면 몇몇 군데서 직거래를 하시는 것 아,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해조류가 탄소 흡수를 많이 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바닷속 사막화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많이 먹어야 많이 씹는다. 그런 주장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대황도 그 일종일까요? 네, 이번에 무엇보다 좀 충격적으로 네. 이제 울릉도를 예전에도 가면 다이빙을 하면서 대왕숲을 많이 보곤 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아직 바다숲이 잘 지켜지는 곳이 잘 없거든요. 왜냐면 바다 사막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근데 울릉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독도를 다녀왔어요. 아, 네, 근데 네. 그 방송 촬영 때문에 간 거여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독도 바닷속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와. 와, 저는 어느 바다에서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서 잠시 들어가서 저희 셰프님이랑 저랑 약간 숨을 멈추고 이렇게 황홀하게 바라봤다고 해야 될까요? 음. 정말 온 바다가 대황과 모자반 바다숲, 완전 바다나물 숲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울릉도에서 다이빙 하시는 강사님들도 이제 가이드로 들어가셨었는데 울릉도가 굉장히 잘 정리된 정원 같은 느낌이라면 이 독도 바닷속은 태초의 바다가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야생의 숲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아, 정말 네, 그 사이로 자리돔대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와. 보니까는 너무 아름답고 아, 정말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장민영 선생님은 다이빙으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런 걸 다 보시는구나 하고 좀 놀라셨을 텐데요. 선생님은 그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있고 그러신 거죠. 네, 네. 정말 종횡무진 누비시면서 음식 탐험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음악을 잠깐 듣고 또 선생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텔라 장이 부릅니다. 라무 레바게트 파리.